경산에서 또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22살 대학 신입생으로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통제를 막을 수 있는 지문 인식기를 설치합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지은 서울간송미술관의 분관이 대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과 동산초등학교 사이 도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또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베트남에서 경산으로 유학을 온 22살 대학교 신입생으로 지난달 26일 입국 이후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산시는 환자를 대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옮겨 격리 치료하는 한편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통제를 막을 수 있는 지문 인식기를 설치합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 실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권수경 기자가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1월 말쯤입니다. 발표한 지 5일 뒤 시민단체 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 없다고 결정하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 모든 초등학교의 중앙현관 등 주 출입구에 건물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12만여 명의 지문도 수집됩니다. 학교 시간, 아이를 기다리는 학부모를 붙잡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출근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때 지문인식, 나올 때 지문인식. 1학년, 2학년, 저학년들 애기인데 벌써부터 이 성인들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저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거든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이제 자기 방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외부 사람이 함부로 들락거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안정성이 있을 것 같고, 뭐 예방 차원에서도 뭐 어떤 위험을 또 감수할 수 있는. 실제 지문을 찍는 학생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좋죠. 보안 철저한 보안 있으니까 도둑이 못 들어. 도둑이 못 들어오게. 도둑이 안 들어서 보안이 좋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은 지문 인식이 어렵다면 출입 카드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맨날 카드를 들고 가니까 뭔가 귀찮을 것 같잖아요. 그 카드 잊어버리면 카드를 잊어버리면 학교도 못 들어간 거잖아요. 알림 서비스 엄마한테 문자를 간다든지 애가 학교 왔을 때 애가 학교 들어왔다 그렇게 뭐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알려주는 정도. 인권 침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거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은 의견 수렴 과정 한 번 없이 사업을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일제시대 미술사학자 간송 전형필 선생이 지은 서울간송미술관의 분관이 대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미술관 건립이 지역 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술학계 일각에서는 특정 재단에 특혜를 주는 등 미술관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이곳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미술관 인근인데요. 바로 이곳 부지에 대구를 대표할 새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면적은 대구미술관 절반 정도 크기의 지상 3층 규모. 대구시는 국제설계 공모에도 나서며 건물을 짓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등지를 틀면 국보 훈민정음은 물론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그림 등 옛 선조들의 작품을 대거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시립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저희가 또 어떤 관광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 IC라든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라서. 현재 대구 지역 미술관은 대구 시립미술관 단 한 곳뿐. 관람객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전시 공간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250만 아닙니까? 그러면 한 최소 12개 정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뮤지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구 미술은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간송은 빨리 들어와야지 될 것이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건축물을 높이는 데 드는 비용만 400억 원. 여기에 매년 55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작품 구입비까지 메워야 해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술학계 일각에서는 전시관 운영을 맡은 특정 재단에 대구시가 특혜를 몰아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원 사업을 하거나 계약 사업을 할 때 5억 이상 지원이 되면은 일상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담당 부서인에서도 일상 감사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 국내 3대 미술관의 명성에 걸맞게 지역에서도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석영입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경북에 들어와 창업을 하면 1인당 3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1기로 지난해 모두 53개 팀이 선발됐습니다. 직접 청년들을 찾아가 봤는데 잘 되는 곳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준비가 더딘 곳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아내와 함께 내려와 안동에 가죽 공방을 차린 이강일 씨.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 씨는 다음 달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모집 전부터 꾸준히 창업을 준비했고 5개월 만에 인테리어를 모두 마쳤습니다. 초기 정착금 지원에 고마움과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이 지원금을 쓴다는 게 생각보다 마음에 가볍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왜냐면 어쨌든 세금으로 다 이루어진 돈들이라서 그거를 또 막 쓰기보다도 제가 어떻게 빨리 이거를 자리 잡고 여기서 어떻게 좀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에 선발된 인원은 100여 명. 이 중 주소지를 옮기지 않거나 사업 시행 전까지 이전 직장을 정리하지 않아 중도 포기한 청년은 22명입니다. 최종 선발된 53개 팀 중에서 현재 사업장을 내고 본격 영업을 시작한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창업이 처음인 청년들도 포함돼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딥니다. 영주의 폐교를 활용해 인테리어와 크리에이터, 카페와 영어 놀이방을 준비 중인 청년들은 내부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서울 또 제주에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온 친구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지금 5명 정도 같이 예산이 이제 그 승인되는 부분이 좀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바로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시간에 중점을 두고 지원금 3천만 원 가운데 내부 공사나 물품 구입비에 쓸 수 있는 예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접비가 1,800인데 그중에 국비가 900, 지방비가 900입니다. 국비 900만 원에 50%를 초과한 물품이나 자산 취득할 경우는 행안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1기가 정착하기도 전에 경북도는 2기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2기는 지난해 안영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기 집행,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월 달에 공모를 해서 청년들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상북도의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제히 시행됩니다. 경북 지역에는 180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도내 272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전국의 모든 선거 투표소 현황과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노숙인과 무료급식 이용자, 야외 근로자 등 환경 취약계층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 10,000개를 우선 배부하고 올바른 착용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 차가 바짝 다가오면 불안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대구의 한 초등학교 옆 골목길에는 인도가 없어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찻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차와 사람이 한 대에 다니다 보니 매일같이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권미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과 동산초등학교 사이 길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들이 양방향으로 오가는 곳인데요. 길이 좁은 탓에 이곳엔 인도가 없습니다. 차와 사람이 한 대 엉켜서 다니다 보니까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 2대가 겨우 지나다닐 만한 폭 6m의 도로. 제가 직접 길을 걸어봤습니다. 뒤에서 차가 다가와도 마땅히 피할 곳이 없습니다. 벽에 몸을 바짝 붙여야만 겨우 차가 지나갈 만한 틈이 생깁니다. 반대쪽에서도 차가 오면 꼼짝없이 멈춰서야 합니다. 도로 바로 옆에는 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차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저쪽은 내려오는 길이고 저쪽은 올라가는 길이라서 알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붙는 정도로 그냥 기대는 정도로 있으면 돼요. 주민들도 불안합니다. 길을 지날 때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게 됩니다. 아찔한 장면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좁아서 차가 다니고 사람 다니기에는 인도도 없고 이래가 아주 위험해요. 멈춰 섰다가 다시 뒤로 빼게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주말에는 특히 더 심해요. 인도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 수성구청에 물어봤습니다. 학교 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학교 쪽으로 길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 대신 어린이회관 쪽으로 길을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대구시 관련부서하고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도도 한 3m 정도를 보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회관 일부를 도로로 만들거나 안쪽으로 길을 낼 생각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골목으로 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영천시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버스 승강장. 보라색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장날마다 나타나는 이들은 영원한 천사, 영천시 자원봉사단체 소속 회원들입니다. 어르신들의 이동이 많은 시간에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담배꽁초나 쓰레기 줍기 등 주변 환경도 청소합니다. 어르신들 연로하신 촌에 다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어르신들 이제 나오신 무거운 짐 혹시나 차에서 들고 내리시는데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올려주고 내려가 받아가 가시는 데까지 또 갖다 드리고 그런 취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봉사활동 아이디어는 영천시 자원봉사단체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영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올해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년과 같이 영천시 스타빌리지 사업과 나눔의 파발마 운동, 자원봉사 대학 운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또 청소년을 위해 미래 자원봉사자를 육성을 하고 장기 자원봉사자 인정서를 수여함으로써 봉사자들이 소속감이라든지 인정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재능 기부뿐만 아니라 소소하지만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활동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이 빗물 저금통이 물 부족 문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각 가정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대구시 수질개선과 신우화 주무관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이 빗물 저금통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시민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뭡니까? 예, 건물 지붕이나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걸러 모은 뒤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네. 설치해야 되는 시설은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입니다. 모아진 물은 조경수나 청소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 원리는 간단하네요.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물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시는 2016년도부터 이 해당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까지 2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76개소의 빗물 저금통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연간 1,912톤 정도 절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은 추가로 300톤을 절약할 수 있어서 연간 1,212톤 정도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하여 요양시설, 다세대 주택, 일반 주택 등에 설치됐는데 무엇보다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은 교육 효과가 상당히 커서 커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2014년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상가 등의 민간 시설도 빗물 저금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곳과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곳을 포함하여 우리 시에는 현재 16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 300톤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효과가 상당한데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집에 저금통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야겠죠. 신청 조건 또 지원 금액도 궁금하거든요. 아, 예. 설치 지원 대상은 지붕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나 빗물 저금통의 설치 용량에 따라 상한액을 두어 2톤 이하는 300만 원, 2톤을 초과할 경우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또 신청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들께 신청 기한 또 자세한 신청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아, 예. 우리 시에서는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신청서 등을 관련 서류를 관할 구분청 환경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분들이 신청하신 서류는 구분 및 우리 시의 검토를 거쳐 4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 완료에 따른 지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구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구군청 환경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최근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평소 빗물 재이용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빗물 저금통과 관련된 내용 대구시 수질개선과 신우화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구의회가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12일 열린 제228회 1차 본회의에서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공원을 살리기 위한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회는 토지 소유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동시에 시민들이 공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앱을 이용해 안동을 여행하는 안동 스탬프 투어가 올해도 지속됩니다.
스탬프 투어는 안동 스탬프 투어 앱을 내려받은 후 지역의 관광지 10곳을 방문해 스탬프를 획득하면 개수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스탬프 투어는 지난해 하반기 앱 누적 다운로드 10,000건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3월 12일 개교한 예천 호명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내 외부 환경과 학습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학교 신설로 인한 새집 증후군, 학교 내 외부 시설 안전 여부와 교실 내 공기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호명초등학교는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해 실내 공기 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베이크아웃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기질 측정 검사 결과 환경위생관리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올해 열리는 축제 중심 초대국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습니다. 안동 축제관광재단은 지난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바이티오르 사이플라예브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장관과 면담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내 행사 개막식, 관광 홍보부스 운영, 우즈베키스탄 공연단 초청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2019 성주 생명문화축제와 제6회 성주 참외페스티벌이 오는 5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성박숲 일대와 세종대왕자 태실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4월 22일 경복궁에서 펼쳐지는 세종대왕자 태실 태봉안 의식 재현 행사를 시작으로 성명선울식, 세계 장태 문화와의 만남, 참외 진상 의식, 참외 가요제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영주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409 구간에 중앙선 영주 고가를 설치하기 위해 영주 6교가 철거됩니다. 영주 6교 철거 공사는 3월 19일에 시작해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임시 건널목을 설치해 임시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며 영주고가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일반 차량은 철도교량 하부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천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영천시민회관은 이연화 무용단과 협약을 체결해 창작 공연과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개최할 창작 공연은 임진왜란 시기 영천을 중심으로 편성된 의병단, 창의정용군에 대한 한국 무용으로 4월부터는 지역민을 위한 무용 교육도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3월에는 황사도 심해져서 미세먼지 습격이 더욱더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경북대 겸임교수인 김정무 법학 박사, 또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의 습격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해도 비상저감 조치라는 명목하에 실시된 조치들이 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왜 그런 건지부터 좀 지적해 주실까요?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6일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그리고 성서소각장 대기 배출 시설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한 조업시간 단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시책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는데요. 우선 비산저감 조치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차량 이부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차량의 이부제를 적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 차량은 예외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이나 공공기관을 출퇴근하는 직원들만 지켜졌고 일반 시민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일부 구청에서는 또 구청장 관용차 등 업무를 위해서 꼭 이용을 해야 하는 차량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차량은 이부제에 걸릴 경우
결국은 개인 차량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예. 이처럼 차량 통행량을 줄여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비상저감조치 계획은 사실상은 좀 외면받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예.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공사 시간을 변경토록 한 조치도 실효성이 사실 없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민간업체는 저감 조치가 해제된 후 조치 시행 결과를 구군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선후행 후 보고 체계다 보니 실제로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당일 모든 업체를 다 사실상 감독할 수가 전혀 그렇죠.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그 서면상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지 말라는 건 역시 권고에 그치고 있는데요. 네. 대구시는 5등급 차량을 인식을 해서 단속하는 시스템을 오는 2020년 하반기에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공무원이 5등급 차량의 통행 여부를 직접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일일이 단속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는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네요. 지금 뭐 당장 숨쉬기 곤란한데 대책들은 뭐 중장기 이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실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시민들의 의식과 또 판단에 의존하는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이 문제인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위험 지역 규명에 필요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이것을 대처를 하려면 오염 정도를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대구시에는 오염 자동 측정소가 16곳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도 공공기관이나 주민센터, 초등학교 3, 4층 옥상 등지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들여마시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이 16개 측정소에서 정확한 경보를 못하고 여러 가지 미세농지 농도가 양상이 달라지는데 네. 제대로 측정을 못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측정소 한 개가 축구장 면적으로 7,700개에 달하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두류공원이나 대구에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천변, 이런 앞산 이런 등지에 시민들의 왕래 잦은 야외 공간은 측정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고요. 예. 이 환경부 기준에서는 1.5 내지 10m 사이에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에서는 10m 이하 높이에 설치한 측정망이 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먼지나 대체로 바닥에 깔려 높이 설치하면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또 대구시가 지금 최근에 신기술 여러 가지 등장했는데 그것 자체도 외면하고 있는 아주 미세먼지의 대책이 아주 미세하지 못한 그런 네.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매우 나쁨 정도의 데이터만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나마도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제대로 측정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마련해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문제지만 그 경북 일부 지방 주민들은 실시간 정보도 파악하지 못해서 속만 태우고 있다라는 그런 뭐 볼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 지역 일부는 그 미세먼지 수치가 과연 얼마가 있는지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네. 정부의 대책 발표만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요. 네. 미세먼지 수치와 같은 환경 정보를 얻는데도 서울 등 수도권과 좀 지방 간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대기오염 측정망이 전국에 없는 곳이 약 32곳에 달하는데요. 예. 이 중에 경북이 13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문경, 예천, 봉화군, 울진 이런 지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과연 얼마의 미세먼지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지역별로 환경정보 접근성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가 측정망 설치 예산을 그 절반씩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설치 권한은 지자체가 갖는 현행 구조가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같은 것은 결국은 지자체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관계자는 측정망이 많이 설치된 지역은 지자체장이 그 의지를 갖고 예산을 집행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대기 측정망을 오는 2022년까지 중소도시 등 취약 지역에 약 50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최장 3년 동안은 그 옆 동네 미세먼지만 확인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을 계속 네. 하고 살아야 된다. 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문경, 예천, 봉화를 비롯해서 옆 동네 미세먼지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안 좋을 거야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지금 매우 나쁨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주민들의 시각으로, 지역민의 시각으로 행정이나 정책이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 지역 지금 소외된 지역 많으니까 수도권과 좀 비교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세하게, 초미세하게 행정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지역 여건이 이런 것과는 좀 뭐라 그럴까요? 비교되는 곳이 있는데요. 부산을 비롯해서 발빠르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초미세먼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좀 비교해 주실까요? 예, 부산에는 이제 미세먼지 측정하는 곳이 20곳입니다. 네. 그런데 11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아주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응을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기후 대기과 내에 미세먼지 대응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심 숲 규모를 늘리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경기도 수원시, 남양주시, 전라북도 진안군 같은 데도 도심 숲의 면적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예. 도시에 숲이 있으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평균 25 내지 40%까지 줄여줄 수 있는 네. 효과를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경유 차량 운행 제한 시스템 이 제도를 구축해가지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네. 경유 차량을 실시간 내에 파악해서 제한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살수차도 등장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예. 살수차 7대를 동원해가지고 물총설을 벌이고 있어서 미세먼지 발생에 저감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방금 앞에 조 기자님이 문경시하고 예천군이 없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예천에 우리 산소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네. 보니까 미세먼지가 뿌옇게 있더라고요. 예. 바로 속히 지금 전국에서 지방자치별로 자치단체별로 미세 저감 조치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새로운 대책을 막 마련하는데 시간 들이고 에너지 쓰고 돈 들이고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 빨리 빠르게 아까 실시간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바로 벤치마킹해서 바로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뭐 대구시도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 모니터링 강화 방안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게 좀 벽에 부딪혔다고요? 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대구시는 한국기술정보원과 함께 미세먼지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초연결 지능 데이터 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해서 대구 지역 내 좀 더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네. 시도를 한 것인데요. 네.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 지역 택시 40여 대를 천정에 캡 센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대기 환경과 교통 상황 그리고 유동 인구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초연결 지능 데이터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측정망 고도화가 목표였는데요. 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센서 장비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예. 한국기술정보원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 대구시와 시범 사업의 형태로 이동식 측정 센터를 통해서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미세먼지 농도 변화의 폭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예산 문제로 사업이 좌절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네네. 지금 그래도 뭐 이런 대응이라도 한 것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조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좀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좀 물론 같지만 일상화된 그런 미세먼지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학교 상당수가 미세먼지의 무방비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좀 충격을 줬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을 살펴봤더니 대구, 경북이 꼴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와 또 아이들과 관계된 그런 정책들은 좀 아까 말씀 나눈 대로 미세하게, 초미세하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사님 짚어주실까요? 교육부에서 지난해 4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심으로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공기정화장치는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환기설비 이 두 가지를 갖춘 것이 공기정화장치인데 이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대구가 53%, 경북이 43%로 전국의 다른 시도의 평균 80%보다 매우 훨씬 낮은 이제 수치입니다. 우리 참 대구, 경북이 이렇게 늘 좀 뒤처져서 안타까운데요. 특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합친 학교 전체 설치율을 봐도 대구는 38%, 경북은 32%로 전국 평균 58%보다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습니다. 우리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성인들보다 훨씬 더 피해가 많습니다. 이 공기 흡입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우리 청소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학부모들의 비난 또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또 대구교육청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뭐 순차적으로 보급 계획을 앞당겨서 올해 모든 교실에 지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잠깐 짚어주시죠. 네, 경상북도 교육청 당초에 올해 예산에 16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개 학교에 355개 교실에 대해서만 전열 교환 환기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에 123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4개원과 초등학교 16개 교 그리고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25개 교 등 모두 50개 교에 대해서 2,703개 교실에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열 교환 환기 장치는 열 교환 소자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배출되는 냉열온을 재이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자동 배출을 합니다. 고효율 필터를 거쳐서 외부와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또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성능을 가진 환기 장치로 에너지 전략 효율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는 5월까지 전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여름방학까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이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설치가 쉬운 공기청정기나 또 천정 덕트형 공기순환기 미세먼지 필터 장착은 올해 5월 말까지 전체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뭐 정책에도 다 우선순위가 있고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들과 연계된 거 내지는 청소년들과 연계돼 있거나 어르신들 연계돼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좀 그쪽에 많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좀 있습니다. 재난급 지금 미세먼지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구시가 산림청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시범 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까 경기도에서도 지금 숲 조성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시범 사업이란 것을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대구시가 선정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수성구 대덕산 일원을 중심으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벌이는데 대덕산 주변 일대에 바람 생성 연결 숲을 만드는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시비 180억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이달 중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람길 숲 조성에 나섭니다. 그래 대덕산의 수성구 뒤에 있는 대덕산의 바람길 숲이 조성되면은 시지 고산 그리고 지산 범물 한금동 일대에 약 50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미세먼지 저감 혜택을 볼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자체와 또 정부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야가 지난 7일인가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을 했고요. 액화 석유가스,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제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야가 오랜만에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 그리고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여야는 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가급적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금 건강뿐만 아니라 중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예,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도 숨을 못 쉬게 하지만 이런 지역 경제에도 영향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영업, 이 소규모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감 장치 이런 게 없어서 시민들이 거기를 불신하기 때문에 잘 나간 현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이 지금 현재 불경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한국이 이제 대기 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국내 총생산 GDP 손실이 날 것이다. 이 뭐 수치로는 0.63%입니다만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봄철에는 외지 관광객도 많고 지방자치단체 축제 같은 경우도 많고 이게 전부 다 소규모 영세업들 또 자영업들이 이제 이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 자영업자들의 유통 사업이 큰 차질을 받고 있답니다. 지금 뭐 연세대학교 김정식 그 경제학과 교수님도 얘기하는데 미세먼지가 장기화되면 소비 행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 시설 같은데 내수에 큰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이제 미세먼지 재난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재난이 건강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다방면에서 촘촘한 대책 또 선명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조금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날이 찬데요. 봄을 시샘한다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1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찬바람이 오염물질을 밀어내면서 미세먼지 수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뚝 떨어지고 한낮에도 9도로 전날보다 낮겠습니다. 한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요 며칠 워낙 온화했던 탓에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시작하면서 무척 춥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데요. 낮에는 10도를 웃도는 최고 기온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데다가 기온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